문화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네, 해장상담소가 또 방송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반응 남겨달라고 너무 이제 강요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메일도 보내주시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악하며 살고 있는 남자 사람 조아람 님이 너무 다시 시작해서 너무 기쁘다면서 그 낙태죄 헌법 불합치에 대한 이야기가 막연히 이제 축하하고 뭐 되게 기뻐하고 이러기는 했는데 더 명확하고 선명한 기쁨과 이유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낙태죄의 무게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이러시면서 30분으로 팟캐스트 만드시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본인은 매번 1시간에 억지로 끝내는 게 부자연스럽고 흐름이 끊긴다고 생각해왔다. 근데 우린 그걸 또 30분으로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길어도 좋으니 오히려 더 길게 해주시면 어떨까도 고려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방송을 더 자주 더 길게 하면 더 좋기는 한데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더 이제 길게 하는 특집 방송들 같은 거를 앞으로도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메일 주소를 팟캐스트 공지할 때도 기입해달라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조아람님 예전에도 뭐 이분이 운영하셨던 무슨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해장하면서 소개하고 이런 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봤고요. 그리고 신사동 개복치님께서 처음에 이제 저희 지난 방송이 바자회였잖아요. 바자회 주제. 그래서 바자회라니 정말 TMI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30분 동안 잘 웃으면서 들었다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팟빵 게시판 통해서 의식혁명빵님, 알레고리님, 걱정은 돈으로님, 파인리님 잘 들었다고 기다렸다고 그리고 후원금 캐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듣고 정기후원 시작했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계속 트위터 검색을 해서 보고 있어요. 사실 해장상담소라고 남겨주신 분들 앞으로도 계속 많이 소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메일 주소 한 번만 더 소개할게요. 저희 사연이나 뭐든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는 곳은 uchijang.today@gmail.com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패널이 지금 제 앞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큐티보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여운 참.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새로운 분이 계셔서 조금 그러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분을 정말 네, 너무 사실 예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접촉한 건 처음이긴 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근데 너무 바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혹시 권김현영 선생님 어떠시냐면 너무 바쁘다던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서 영원히 바쁘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가 너무 다행스럽게 앞뒤에 일정이 있으신 가운데 이렇게 딱 시간이 2시간이 비시는 때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간을 무조건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붙들어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주 방송 바자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최근에 만난 게 민우의 바자회에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나는 게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가방 담당이었는데 그때 이제 생활용품 담당이던 활동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예쁜 컵을 가져와서 이게 얼마냐. 그래서 제가 저쪽을 딱 보니까 벽에 머그잔 1,000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원이라고 붙였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니었죠.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생활용품 코너에서 가장 미는 아이템이고 굉장히 고가 브랜드에 막 5만 얼마짜리고 막 이렇게 5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는 눈이 좋으시다. 그리고 운이 좋으시다라고. 그리고 진짜 저렇게 1,000원에 가져가. 네, 1,000원에 가져가셨어요. 운명이라고 네, 봐야겠죠. 득템의 현장을 어떤 산 증인이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무려 딱 봤는데 외지우드 커튼콜이라고 하는 사실 빈티지예요. 외지우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알지 너무 못하는. 놀래서 이거 한 세트밖에 없지만 너무 절대 사야 된다. 그래서 1,000원이라고 진짜 집에 돌아오고 이거 바자회라고 하는데 내가 1,000원에 이걸 사오는 것이 맞는가? 아니었어. 나 오늘 너무 어쨌든 지금도 막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행복하시다니. 활동가가 실수했을 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고. 근데 이런 일이 사실 저희 많을 거예요. 모르니까 상품의 사실 가치를. 그래서 그 밑에 명품관을 보고 그러니까 다음에 내년에 민호회 때는
이 물건의 가치를 아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너무 그런 필요해요. 자본을 해야 자원 된다. 활동이. 아, 좋죠. 사실 2,000원을 보고 약간 내년에 이 자원 활동을 신청해야겠다. 맞아요. 저희 계속 막 검색하면서 하는데도 네, 이거 좀 네. 한계가 있어요. 네. 저희 옛날에 뭐 버벌인가요? 그 목도리를 다이소 코너에 1,000원에 3개. 3개 1,000원 하는데 거기 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보더니 이거 진짜 버벌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버벌이가 들어왔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벌이 요새크문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네. 그날 그 1,000원짜리 네. 외지우드 네. 커튼콜 제가 매 2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외지우드 커튼콜 라인의 한 네. 세트를 1,000원에 샀고 네. 투미 가방을 10,000원에 샀습니다. 아. 이 투미 가방 그것도 우리 모르죠. 몰라요? 지금 몰라요. 지금 우리. 좋은 근데 어쨌든 건가 지금 보다. 네. 시가로 한 50만 원. 진짜요? 와. 그걸 만 원이었던 몰라요. 거예요? 우리가? 그렇군요. 좋은 일이죠. 네. 민호의 큰 일을 해야겠다. 아, 책도 많이 사가셨다고. 책도 책을 많이 사갔어요. 초반에 딱 오셔서 네. 아 뭔가 이 책을 그러니까 있으면 내가 사겠다라는 책을 싹 그것도 쓸어서 알아봐야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싹 쓸어서 제가 옆에 또 탁 재워두시고 그 내가 자서전류를 네. 좋아하는데 자서전류를 다 샀어요. 아. 버지니아 울프 네네네. 자서전 되게 네. 두꺼운 거. 네, 오드리 어, 헵번부터 시작해서 어. 여자 자서전류를 이렇게 쫙 사서 네, 아주 네, 서로 행복한 좋은. 쇼핑을. 네. 굉장히 행복한 서로가. 그렇죠. 네. PTV님은 뭐 네. 별일 없으시죠? 저는 저는 잠깐 대구를 갔다 왔어요.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대구를 갔다가 제가 그냥 좀 약간 괜찮게 산 인생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이제 조카가 이제 진짜 많은 말들을 하는 시기인 거예요. 오만 말을 다 하고 다 따라하고 이러는데 이제 자기 엄마, 제 여동생이 화장을 할까 옆에서 화장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손짓으로. 그랬더니 여동생이 이야 이렇게 땡땡아 아직 너는 화장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동생이 눈을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저를 보더니 땡땡아 이모도 여자지. 근데 여자도 저렇게 화장 안 하고 머리 짧은 사람도 있어. 세상엔 정말 다양한 여자가 있단다. 이러면서 나도 같이 이러고 있는데 약간 어떤 대성화된 느낌이지만 도구와. 그래도 괜찮은 도구화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던. 그래서 어린이날 얼마 안 지나서 갔었었는데 그래서 도서이랑 장난감 얘기도 좀 나누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 얘기 아니고 사실 장난감 액션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해요. 그냥 이 얘기를 그래요? 그래도 민우에서 장난감을 바꾸자. 장난감을 바꾸자라고 저희가 장난감 모니터링을 갔더니 코스메틱이 완전 정말 여아 장난감 한 80%가 완전 코스메틱 코너이고 나머지 한 20%가 돌봄 관련된 가사노동하고 그런 이제 엄마 놀이라고 하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제보도 받고 약간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이런 걸 써가지고 해시태그를 하는 걸 했었거든요. 5월 5일에.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호응이 돼서갖고 되게 본인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고 지금 현재 이제 주변에 자기가 아는 아이들에게 이걸 사줄 때 되게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해시태그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이거를 맞아요. 이제 어디 전달하는 거죠? 네. 모아서? 최대 그 장난감 업체인 2군데가 있어요. 아, 거기가 그래요? 그런 시크릿 땡땡 이런 거라든가 카땡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장난감도 실제로 만들고 이런 회사가 양대산맥 2개가 있고 그래서 거기 2개는 반드시 이제 이런 소비자들의 의견이다 이것이 그래서 또 이런 의견을 좀 듣고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된다 이런 거를 보낼 예정입니다. 네. 사실 산업이 되게 모든 산업은 다 변하잖아요, 많이. 네, 근데 네, 저는 네. 장난감 이런 코너나 광고 같은 거 볼 때마다 20년 동안 너무 똑같다는 생각 네.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진짜 변해야 될 때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 많이 이제 장학선이라고 엮어서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한 3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제 고 장자연 씨 사건,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그리고 버닝썬 사건 이렇게가 있는데 각각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가 됐고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관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도 짧게만 언급하면 그 김학의 사건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피해자 이제 이모 씨라는 분의 증언이 있었고 다른 피해 여성들도 많은데 그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김학의 차관을 비롯한 이제 사람들과 어느 뭐 별장 이런 곳에서 여성들에 대한 강간, 폭행, 협박, 뭐 성상납 이런 식의 범죄 피해가 있었고 이것에 대한 뭐 동영상이랄지 이제 피해자 진술이랄지 그런 게 있었지만 당시 검찰이 사건을 그냥 혐의 없음으로 다 불기소 처분을 했었던 건이 있었고 그리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2009년에 고 장자연이라는 그 여성 연예인이 이제 소속사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재계 언론계의 어떤 권력자들에게 성접대 상납을 이제 요구받고 이제 폭행과 강간이 있었다라는 식의 이제 유서 증언을 남겨놓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고, 이것 역시도 수사가 이뤄졌으나, 많은 이제 은폐 의혹이 굉장히 많았고, 아직도 제대로 책임자 처벌되지 않고 그냥 지나갔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버닝썬이라는 클럽, 굉장히 유명한 이제 클럽에서 어떤 남성이 이제 경찰, 그 클럽과 유착된 경찰관의 어떤 폭행, 이런 걸 이제 제보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안에서의 그런 유착 관계와 뭐 약물 사용 이렇게 이제 제보와 수사가 이뤄지다가 이제 마약 성분 검출되고 그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연예인 승리, 가수 승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던 카톡방에서 이제 불법 촬영물 공유랄지 여성들을 약물 강간한 정황이랄지 그리고 뭐 성접대, 성매매 알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거져 나오면서 권력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 이 사건들이 2006년, 8년, 9년, 뭐 2018년 다 발생 시점은 다 다른데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 이제 뭐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식으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엮어서 성착취 성폭력 카르텔 분쇄를 위한 집담회라는 이제 제목으로 5월 9일 날 토론회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열기도 했는데요. 그날 이제 권김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그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날 가지는 못했는데 전해 듣기로는 이 발표문 자료를 쓰시면서 거의 15장을 썼다가 다시 다 갈아엎고 다시 쓰시는 과정이 있으셨다고 그리고 되게 많은 어떤 비공식적 정보를 접하시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쭤봐도 되는 걸까요? 말씀 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하면 좀 저한테 자료를 준 사람한테 좀 미안한 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자료가 기자들한테 이미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예를 들면 어떤 코멘트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 자료가 있냐,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없이 코멘트할 수 없지 않냐라고 하면 예상치 못했던 자료들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학의 불기소 이유서 이런 것들을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한테 약간 어떤 자료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피해자 관련해서 어떤 선이 닿아서 그런 식의 자료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이래서 어쨌든 이 토론회에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세 가지와 관련해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지? 혹은 해도 되지를 약간 모르겠는 상태라서 일단은 그냥 쓰다가 근데 어떤 것들은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확인하면서 다 빼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발제문을 작성을 했던 거죠. 그렇게 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나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알려지지 않은 데에는 다른 어떤 알력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피해자 진술이 많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피해자 진술이 지금 이제 알려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역고소가 들어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지금 현재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김학의가 무고를 걸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말해질 수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같은 경우는 아마 기자들이 다 보도 자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은 그것을 1차 자료를 본 게 아니라 이제 메타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저도 그냥 눈치로 그렇게 판단하고 어떤 직접적인 얘기는 좀 안 하는 걸로 하기를 한 셈이죠. 일단 뭐 너무 하고 싶기도 한데 왜냐면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토론회 모두에 그냥
15페이지를 쓰고 다시 8페이지를 쓰면서 뭐 그냥 다 빼고 다 죽었으면 좋겠다. 저희 모두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냥 이게 한 줄 요약. 너희들 다 죽었으면 이런 심정을 맞아요. 그것만 그냥 한 바닥 쓰고 내야 되는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이 세 가지 사건이라고 하기도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이거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제 많은 일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이 사안들을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겠지만, 그냥 딱 드는 생각은, 세간에서 이제 이런 사안이 처음에 보도가 되거나 이야기가 될 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경악하고, 세상에, 막 이러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알았냐? 뭐, 원래 다 그래.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 점이 되게, 특징이랄까? 그렇게 다가오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표문에 써주신 것처럼, 그 버닝썬 대표가 생리 카톡이 죄라면 한국 남성이 다 죄인인가? 라는 질문이 일명 굉장히 사실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 죄인이기도 하네.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맞는 말 하는 케이스 그거 정말 같아요. 억울해서 네. 한 죄인이 얘기잖아요. 아니다라는, 이건 죄가 아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한마디로 다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인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점이 되게, 분석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발표문에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네가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무슨 자료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되게 많이 그러네요. 네, 그래서 메일로도 그래서 주고. 네. 여러 가지로 참 자료 수집을 앉아서 하게 되니 감사한데 참 니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방금 두 분이 해주신 그 얘기들은 한국 남자 다 죄인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저는 한국 남자 다 죄인이다라는 얘기에 뭐 그렇다 말할다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므로 나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므로 거기에 대고 그래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의미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낄낄거리거나 이렇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다 뭉뚱그리게 되면 실제 진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물어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고 관련 자료들을 이제 여러 가지 계기로 모아보니 진짜 나쁜 사람들부터 그리고 정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제대로 이것을 책임을 물어야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두 억울해하는 이 억울함의 연쇄를 좀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민우에서 버닝썬 게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해서 한번 그 회원 집담회 같은 걸 한번 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사태에 대해서 나만의 정의? 이런 거를 할 때 제가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100명의 그러니까 용준형이 있으면 뭐 50명의 뭐 최종훈이 있고 뭐 5명의 뭐 승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냐면 그 당시에는 나는 아니다. 저 사람들만 이렇다라는 얘기들이 너무 지겹게 들어가지고 제가 있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었는데 지금 공기자의 말을 들으면서는 좀 새로운 또 약간 다른 고민일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범이다 이런 말로는 약간 그 사태나 주범이 있고 사실 공범이 있고 방조자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나누어져서 무슨 책임인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공범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 되게 뒤에 숨기 좋거든요. 왜냐면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문호가. 뭐 한국 남자 모두 다 죄인. 아니야, 넌 진짜 죄인이고. 너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한국 남자들의 어떤 일군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걸 부러워한다고 범죄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연속성상에서의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잘못한 사람이 제대로 처벌되는 것부터 사실은 끊어져야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걸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사실 저는 이 사건 세 가지 사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여기에 일단 뭐 보수 언론사의 사주가 끼어 있고 그리고 전 법무부 차관이 등장하고 무려 그리고 현역 최고 아이돌 그룹과 그리고 관련된 그의 주요 인맥들이 있고
그리고 아마 YG가 있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하여튼 한국 사회 주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촘촘히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 세 사건을 통해서 되게 분명하게 알게 된 건 이런 문화, 그러니까 여성의 몸을 매개로 삼아서 이제 접대의 매개로 삼아서 상납하고 거래하는 관행이라고 하는 게 그 권력을 가진 남성의 주류 문화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남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성을 혐오하는 남자들은 다 루저 남자들이고 실패한 남자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사실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최대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집단인데 그 집단에 대해서 너무 여자들이 못됐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갈등이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여성을 정말로 범죄적으로 불법이고 동시에 어떤 정말로 접대, 관행 이런 식의 뇌물 그 자체로 사용하는 이런 식의 돈과 권력과 이유가 있는 집단은 진짜 주류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류 문화에 남성의 주류 문화에 이게 있다는 것, 이게 좀 더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그러니까 칼을 빼서 어디를 먼저 도려낸다면 거기다? 약간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 너무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룸사롱 같은 장면을 다룬 영화 또 책임이 있고, 또 그냥 학교 다닐 때 그 집단 성폭행 문화 같은 거, 문화라고 참 하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다 너무나 똑같은 행태, 그리고 대학교 때 그 남자 대학생들의 단톡방 다 이제 똑같은 것이고, 너희들 다 똑같고 다 책임이 있어, 이런 걸 되게 지적해야 하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너희들 네. 그 문화의 일부고 바로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말이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사회가 더 뭔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강하게 처단해야 할 본보기? 약간 그런 걸까요? 일상적으로 굉장히 광범하게 퍼져 있는 남성 지배 문화, 남성 중심 문화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권력 남성들이 향유하고 있는 굉장히 유독한 문화, 그 문화가 지금 어떤 선을 넘어서 범죄 행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어되지 않는 거, 저는 이건 되게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어떤 남성들도 억울함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실은 사회에서 그 정도 그러니까 저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법부, 언론, 그런 식의 어떤 종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중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불법을 하지 않아도 권력을 계속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적으로 젠틀하고, 사실은 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굉장히 실패한 남자들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남성 문화라고 하는, 특히 특권적 남성성이 공유하고 있는 유해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불법의 온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불법의 온상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근데 불법의 온상이면서 법을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력의 핵심부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으니 사실 다른 문제가 같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봤자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바로 책임자다, 내가 변할게라고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왜 가난하고 약한 남자만 잡냐. 그렇게 얘기를 하게 그렇죠.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잡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질적으로 다르다. 사실은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비슷할지라도 질적으로 다른 것은 질적으로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로 진짜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어쨌든 이 모두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관행이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권익선 임문호 대표가 했다는 말이 승리 카톡이 죄라면 한국 남성 다 죄인인가? 이렇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을 했죠. 이제 이런 말들은 이것이 불법이라면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불법이 아니라는 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팽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버닝썬 단톡방에서 실제로 그들끼리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어떤 식으로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다 공유했죠. 예를 들면 미성년자는 어떤 식으로 빠져나간다. 성폭력을 주장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여자들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치 아픈 것은 예를 들면 뭐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제 불법적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빠져나가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검경을 통해서 이제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승리가 그렇게 말했다죠. 한국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좋은 얘기는 어떤 불법적인 짓을 저질러도 내가 걸릴 일이 없다라고 하는 식의 확신. 이것에 확신을 준 것은 저는 명백하게 법을 다루고 있는 핵심 집단, 그리고 법을 다루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집단, 그 집단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식의 사실 그러니까 계속 자료를 찾다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제일 기가 막히냐면 검찰들 진짜 개 같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관련해서 성접대 관련된 관행 그동안의 뭐 기사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검찰 뭐 사건들 뭐 떡검 이렇게 새검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식의 사건들 그런 뿐만 아니라 뭐 룸살롱 관련된 수기들 뭐 성접대 관련된 사건들 여기들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검찰들이 얼마나 더럽게 노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더럽게 노는 집단은 언제나 검찰로 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마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씨 나야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룸살롱 마담의 단행본을 봤는데 거기에 자기 별명이 검사 장모. 왜냐면 아가씨들을 다 이제 검사들한테 꽂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마담이니까. 그런데 아가씨들은 정말 검사 싫어한다. 왜냐면 너무 더럽게 놀아서. 너무 함부로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내가 사실 고급 룸살롱에 오는 굉장히 이렇게 어퍼클래스의 남성 권력자들은 상당히 점잖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왜냐면 굳이 폭력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 굳이 더럽게 놀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검사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로 더럽게 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가씨들이 너무 싫어할 정도로 그런 식의 검찰이 지금 무소불위의 성접대 문화를 계속 향유하고 있었다는 식의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더군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네, 나에게는 건드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들이 자기네들이 기소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내사가 들어가도 결국은 모든 사건들이 다 무혐의 처리가 됐으니까 이 학습을 계속 해오면서 가장 사실은 깨끗해야 되는 이제 집단이 가장 더럽게 놀고 있다는 걸 모두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뭐가 제어가 됐을까? 모두 선을 넘지 않았겠냐? 검사랑 친하게 지내? 그러면 선을 넘어도 돼. 왜냐면 그들이 선을 넘고 있으니까. 나는 그들과 뭐 관계가 있으면 돼. 이런 방식으로 이것이 굉장히 유독하게 확산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일상적인 성접대 문화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성접대에 대한 아무렇지 않음, 약간 좀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당연히 고위공직자들은 더 그럴 거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김학의 사건에서 그 경계가 굉장히 흐리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여성한테 이제 어떤 뭐 약물을 투여하고 그걸 빌미로 협박해서 계속 성접대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게 경계가 이렇게 흐려진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어떤 성접대의 일환으로 생각하면서 성접대 정도는 그렇게까지 세게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냥 좀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겨우 기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로 다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들었어요. 뇌물죄 1억 이상을 받으면 어느 정도 이상의 이제 벌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랑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폭력은 아마 이거 가지고는 아마 증거를 가지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우스운 일이죠. 사실 우리가 계속 피해자한테 뭘 물어봅니까? 진술 신빙성 있냐? 너 왜 거기 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거기 왜 갔냐? 진술 신빙성 있냐? 평소 형식이 어떻게 되냐? 이 세 가지 물어보는데 김학의한테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진술 신빙성 되게 없어요. 2011년도에 자기가 아예 거기 동영상 있는 거 자기 아니라고 이미 얘기했고, 윤중청 얼굴도 오늘 그렇게 또 얘기했던데 윤중청 모른다고 얘기하고 말 계속 바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해자 지금 무고로 고소하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진술 신빙성 계속 바뀌고 있죠. 행실이라고 따지면 그 별장 대체 왜 그렇게 많이 갔냐고. 일단 거기를 왜 갔냐라고 하는 질문 한 번도 듣지 않았을 거고, 거기 왜 갔냐, 놀러 갔다라고 얘기하면 왜 당신이 지금 고위공직자에서 그런 데 놀러 가가지고 뭐 사실은 성접대 받을 수 있는 가능, 성접대든 접대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냐, 이런 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약간 사회적으로 질문되지 않고 있고. 평소 행실, 진짜 평소 행실은 여기서 나왔던 그것이 성접대건 아니면 성폭력이건 거기 찍혀있던 영상만 봐도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게 되면 사실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얘기가 할 수 없어서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입에 담을 수 없는 네. 그런 식의 이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일들이 그렇지만 범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러니까 악어 떼들이 자기한테 몰려와서 뭐 이것 봐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권력감을 취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어쨌든 검사고 뭐 끝발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이거 부탁하고 이 사람은 저거 부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접대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누가 제일 나쁘냐면 접대를 받는 사람이 제일 나쁘죠. 왜냐면 접대를 받는 사람들이 제일 권력이 많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 성을 접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죠. 그 사람이 두 번째로 나쁘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누가 제일 책임이 있냐고 하면 성을 접대를 받았던 언제나 그 받는 위치에 있었던 검찰이 그리고 언제나 검찰은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검찰이 누구한테 성을 접대하거나 누구 뇌물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선이 계속 넘어가는 게 이제 우리 너무 놀랬잖아요. 사실은 그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에 얘기가 나오는 뭐 그러니까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쉼터에 계신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그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다. 이 사태의 참혹함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평생 동안 이런 식의 이제 피해자 상담을 해왔지만 이 정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인 라디오에 사셔서 저도 그거를 다시 전해드리는데 왜냐면 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몰라. 하지만 그건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왔어. 선생님과 좀 잘못 얘기했다. 잘라달라고 잘라드리겠습니다. 뭐든지. 하여튼 뭐 그런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뭐 수간이라든지 뭐 약물 강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인간으로 취급했으면 할 수 없는 어떤 식의 선을 넘는 행동들을 계속 하면서도 본인이 이것이 어떤 인권을 침해하고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감각을 굉장히 아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정도가 없겠다라고 사실 검찰이 여태까지 했던 일들을 쭉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2010년도에 한참 문제가 됐던 그 검찰 스폰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들이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여성들을 나는 뭐 룸사롱에 있는 여자들은 너무 그렇게 막 많은 남성들을 이미 만난 것 같아서 뭐 이러면서 모델의 신입 모델 에이전시에 있는 사람한테 신입 모델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그 모델들이 부산에 있는 그 룸사롱 업소의 가게까지 그러니까 급파가 된 거예요. 그때 경찰들이 호위하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원하면 경찰이 특파돼서 호송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여자들을.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 넘으면 어디까지 갔을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그 사건이 전국적으로 엄청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특별 수사를 했는데도 음. 불구하고 완전히 모두 아무런 무혐의. 네. 네. 그래서 잠깐 당시 2010년도 성적대 특별사 검사였던 민경식 검사가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왜 무혐의를 했냐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장부에 성매매를 한 것처럼 표시가 돼 있다고 해도 실제로 공차라고 해서 성매매를 안 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문화에 얼마나 자세하게 그 문화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드러났죠. 사정을 안 했다는 뜻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소위 공차 화대는 받고 남정 측 사정 때문에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사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2차를 안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2차를 아예 안 나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공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짜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공하는 측에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매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행위에 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가성이잖아요. 네, 대가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접대라고 하는 식의 그 맥락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성행위에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성행위가 그리고 얼마나 강제냐 아니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실제로 정말 어디까지 있었냐. 실제로 어디까지 했냐 안 했냐. 설령 그 문제를 다 차치하더라도 그거를 안 했을 가능성까지 넘겨짚어서 그렇죠. 그걸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냐. 어. 그걸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 문제, 그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사정. 네. 그리고 실제로 성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라고 하는 거죠.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성접대라고 하는 맥락에서 제공됐다는 걸로 충분하다. 어떤 식의 증거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 그런 식의 아주 기상천외한 대답을 2010년도에 한 바 있답니다. 이번에 어떻게 얘기할지 정말 궁금하죠. 네. 진짜. 들어온 생각 뜨고 들어온 얘기 싶지만 되게 많이 하고 네. 있는데 우리가 쓰면 안 되니까. 진짜 막 네. 한 600페이지 정도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더러운 하나만 얘기하면 정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 검사들이 보시야 정말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은도 생각났죠. 네. 그러니까 그들한테 여자는 정말 구멍이구나. 완벽하게. 거기서 상대방 여성을 그 정준영 그 승리 단톡방 그런 걸 다 어디서 다 배워온 거겠죠? 예. 거기서 하자 그렇게 보지들을 위한 노래 만들었네. 라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나도 따라한 그렇게.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여자를 보지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자, 그래서 또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와중에 보지 프로젝트 같은 거 하거나. 그러니까. 여자의 모놀로그 같은 거 할 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신화성이라는 것이 다르게 흐르고 있어. 이 어떤 문화 방법론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남자들이 자지라고 부르는 거 들어 너무 입이 그러고 더럽게 싶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저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걸스 캔도 애니띵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되게 지지하고 저도 막 그걸 카톡 프로필 쓰고 그랬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게 되게 온건하기도 하고 막 센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번 그 장난감 그 모니터링을 하러 가서 아니 걸스 캔 데이트 굉장히 여전히 어떤 세계에서 굉장히 유효한 구호일 수밖에 걸스 캔 데이트 안 되는 사회가 여전히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시간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쓸 때 이게 어떤 문제제가 되고 나면 그 전에는 다 바뀌었겠거니라고 했는데 그 나빠져 있었을 때 황당함 같은 게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간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간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간간이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나. 내가 그러면 바로 간간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됐던 데에는 정말로 전 이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검찰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 번도 질문되지 않았던 괴물 같은 집단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1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저렇게 거겠네요. 동영상 멀쩡해 나와도 자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너무나 닮은 놀라울 정도로 뻔뻔하잖아요. 네, 신기한 지경이죠. 심지어 닮은 사람 몇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세우기도 했잖아요. 네, 정말 놀랍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 제기하셨던 이문정 검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사실 맞아요. 큰 힘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칼럼으로 이름을 막 쓰시잖아요. 네. 저는 얼마나 그게 내부에서 안 됐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되게 쓰신다는. 근데 그렇게 쓰고 있는데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죠. 네, 한 번에 완전 뭉갤 순 없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타격을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엔딩 음악이 나와서 갑작스럽게 당황하셨겠지만 저희가 얘기가 길어지고 있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얘기는 다음 주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